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해 주시고요. 네. 오늘 저는 이제, 문헌정보팀, 독서에 관련돼서, 인턴십, 서울에서 진행했던, 한 2년 정도 진행했던 것들을, 제가 알기로는 저희 10월달 한 번 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많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랩런트들, 그리고 또 부모님들에게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제가 원래 일찍 오는데 좀 늦게 와서 오늘 메시지는 다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될 내용들을 이제 포럼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랩런트데이 그 말씀에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유 목사님 너무 많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제가 그동안 했던 독서들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좀 편안하게요. 제가 사실 그 문헌정보팀의 그 강의 내용들은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딸이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전에 독서를 하라고 하는데,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지교의 사역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이 책은 읽으면은 좀 저한테 뭔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책을 읽으면은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복음이 흐려질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검사를 해달래요. 제가 뭐 병아리 감별사도 아니고 책을 일일이 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2013년 5월 23일부터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해서 한 1013권 정도를 리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한 권의 책을 읽은 거죠. 그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어느 날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대학 도서관의 사서였거든요. 대학 도서관 사서를 18년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천명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저는 이제 주위를 둘러봐도, 나의 천명은 뭘까? 그럼 책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래서, 18년 근무했던 사서라는 그 직책, 그래서 많은 책을 보게 됐죠. 근데 실제로 제가 문헌정보팀이라는 것을 맡고 있으면서 진짜로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전 세계에 나오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거죠. 번역된 책을 포함해서 베스트셀러 전부 리뷰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랩런트들한테 이런 책들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고, 책은 그 시대를 반영하거든요. 그걸 전부 다 리뷰를 하겠다. 그래서 문헌정보팀 카톡방에,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지금 책 리뷰된 것이 한 1000권이 넘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기도수첩이죠. 기도수첩의 기도문과 포럼 글이 있고요. 밑에 이제 오늘의 책하고 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톡방에도 한 450명 연결돼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제 하루 전에 이 메시지를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독서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랩런트들에게. 그래서 이런 특강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그리고 혹시 랩런트 사역자들 계시면, 저도 똑같이 이제 랩런트 사역자라는 입장에서 좀 공감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해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가 허탄한 신화에서 벗어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역 한글하고 개역 개정이 조금 달라요. 개역 한글, 우리 이전 성경이죠. 이전 성경에는요, 분명히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성경에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연단과 연습의 차이가 뭘까요? 연단은요, 막 불에 집어넣고 물에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이 어땠냐면은, 제 인생은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제 6.25 세대시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 압록강을 넘어서 막 피난 가셨던 내용을 어릴 때 들었어요. 아버지는 지주의 아들이라 그 공산당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 묶여가지고 눈을 가리고 총살 당하기 직전에 누가 구해주셨대요. 저희 고모는 생매장을 당하셨어요. 당했다가 누가 파줘가지고 살아났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제 아들한테 해줬어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도 이게 현실 같지 않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으니까 너무 영화 같은 내용인 거예요. 에이, 거짓말 막 이러는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그 어떤 연단의 과정과 제가 겪었던 연단의 과정은 다릅니다. 저는 그 아시나요? 응답하라 1988에 그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였잖아요. 거기 주인공들하고 나이가 제가 똑같거든요. 이제 91학번인데 대학교. 근데 그때 저는 어땠냐면은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29살에 결혼할 때 제 주민등록 초본을 떼봤어요. 29살이면 한 29번 이사를 했든지 아니 뭐 몇 번 했든지 이러잖아요. 저는 46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럼 제 인생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하루에 2번 이사한 적도 있어요. 아침에 이사했다가 저녁에 뭐 다시 싸고. 그러니까 매번 쫓겨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이제 30대 중반에 복음을 듣게 됐는데 너무 강렬한 거예요, 이게. 빛이죠, 빛. 빛이라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딱 보니까요. 너무 강렬해, 이게. 빛이구나, 이런데 우리 아들은 어떠냐면 태어날 때부터 빛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빛이었고 자랄 때도 빛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을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태신앙, 못된 신앙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대학사역자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랩런트고 여기 끌려와가지고 막 듣고 이런 애들이 우리 아들도 보면은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너무 막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기쁘고 이런데 그러니까 어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빛이죠. 그게 이제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했냐는 얘기죠. 제가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많이 속았어요. 불신자였다가 이제 그 다락방 메시지를 듣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너무 애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 뜨겁고 막 너무 저하고 맞는 거예요, 체질이 이게. 그러니까 얘가 막 사명자인 것 같고 막 그랬다가 좀 이따 떠나고 막 이래요.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뜨뜻미지근하고 제가 믿음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막 헷갈리고 막 이렇거든. 그런데 얘들하고 걔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랩런트 사역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저도 그렇고 많이 실수했던 내용들이 이 아이들에게는 연습이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사역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뭐 기록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기도書. 저는 에버노트라는 앱을 쓰는데 어느 날 에버노트가 이게 용량이 포화돼가지고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제가 썼던 메모가 9,700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문을 쓴 거예요. 매일 하여튼 개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한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독서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독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좋은 것이고 왜 필요한지를 하고 싶은데, 전달하고 얘기인지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런데 실천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PPT를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랩넌트의 독서라는 제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저기 복음 엘리트 서밋이라는 겁니다. 독서 사역자로 살면서 복음 엘리트란 무엇인가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저게 뭐냐면요, 유 목사님이 그렸던 그림이죠. 여기 이제 서밋이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을 막 올라간다. 그러면 1등, 첫 번째 등장했던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힐러리 경이 첫 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을 때 그 사람의 강력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인데, 그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어떤 셰르파예요. 도와주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 먼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힐러리가 늦게 오니까 기다렸다가 이 사람을 먼저 정상을 밟게 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정상에 온 거죠? 이것 때문에 몇십 년간 아주 논란이 가득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재밌는 것은 텐징 노르가이의 사진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가 이제 텐징 노르가이가 사진기를 찍을 줄 모르니까 이제 힐러리가 찍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갔냐면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우리 한양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11장 무한 경쟁 사회죠. 우리 대학에 가시면요, 해외 유명한 NBA 아이비리그의 그 박사님들이 줄비합니다. 돌 던지면 그냥 박사예요. 그런 사이에서 내가 거기서 경쟁 우위로 뭔가 1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아무 세상적 지식도 없고 그냥 막 나는 그냥 기도해가지고 1등 하겠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애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애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진짜로 인본주의 화신이 되잖아요. 매일 한 권 책을 읽었으면. 매일 한 권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쪽에 있는 것처럼 정상의 구조대원을 만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 랩넌트 서밋이라고 한다면 정상의 구조대원이에요. 구조대원이 정상에서 구조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에 올라가서 힘 다 빠진 사람들하고는 생각과 패턴과 이런 것도 다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의 독서고 복음 가진 사람들의 공부여야 되거든요.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독서에는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그 마음이 좀 뜨거워가지고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독서에는 3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음독입니다. 그리고 묵독, 심독이 있어요. 음독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양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교회에서 사닥다리 찬양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렇게 6층이에요. 근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별로 보지 않는 계단에서 찬양을 해보자. 제가 어느 날 한양대학병원에 갔는데 어떤 남자분 4분이 아주 그 저음으로 그 한양대 병원 그 계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한 층 한 층 내려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거기가 앉아 듣고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봐주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은혜가 되잖아요. 찬양은 이제 자기가 소리 낼 때 자기도 듣죠.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어린아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초등학교 가면 책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영어를 묵독으로 한다. 영어가 안 늘죠.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영어나 이런 것들은 집에서 크게 떠들어야지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시스템 다 바꿔놨어요.
찬양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부르는 게 있고, 송영이 있잖아요. 아침에 오면 송영이 있는데 송영만으로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사를 속으로 묵상하면서 따라 부르고 있는 거죠. 이게 묵독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음악과 책과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묵독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사실 문헌정보팀의 사역은요, 묵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독이 있죠. 심독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해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게 있어요. 아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무한반복 문제풀이하고 뭐 심슨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말 하잖아요. 정보죠. 계속 배우는 게. 근데 우리 한국의 어떤 그 학업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친다면은 경쟁력이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타인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력이라고 합니다. 이해된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 전문가다 그러면 뭔가 이해된 거예요. 인터넷에 정보 다 있거든. 근데 왜 저 사람 왜 부르냐 이거죠. 그거는 뭔가 이 사람이 이해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세상의 전문가라고 합니다.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불신자들이 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것이 나한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문헌정보팀의 사역이에요. 그냥 여기까지 가려면요, 저 말고 다른 사람 많아요. 저 말고 독서 전문가 많죠. 이지성 씨, 김병환 씨 많거든요. 이병환 씨 360억 원 프로젝트는 1년에 365억 원이에요. 저보다 좀 더 독해요. 저는 1년에 330권 정도인데 일요일까지 다 읽더라고, 그분은. 그런 사람 또 낫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뭐냐면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베스트셀러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보시면요, 전부 다 쓰레기가 많습니다. 거의 다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1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부 다 타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세계 복음화하고 세계 평화하고 같습니까? 세계 평화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 평화는요,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세계 복음화는 누구의 관점이죠?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 평화라고만 한다면 동성애 합법화돼야 돼요. 이슬람, 모슬렘, 우리나라 다 들어와야 돼요. 종교 다 통합돼야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책들이 다 거기 있다는 얘기죠. 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된 것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유일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사람이 저는 1000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랩런트들이 많지는 않은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문헌정보팀은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문헌정보팀 산업선교 메시지 끝나고 나서 독서 다락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3년 전이에요. 강제로 독서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제가 예언교회 인턴십을 하니까 교회에서도 해라 그래가지고 매달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독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매달 뭔가 계속 메시지를 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교재가 됐고 지금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와서 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탑랩노트에서 했던 내용들을 조금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다시 얘기하면 아는 것은요, 나에게 그치는 겁니다. 1등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야 대학 가는데. 10등 안에 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몇 등 안에 들어야 너 서울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해된 건 타인이라니까요. 실력이지만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렘넌트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막 리뷰할 때 보면은 가끔 가다가 19금이라고 쓴 게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뭐 성인물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그 책을 쓴 저자가 그걸 봤다 그러면 되게 화를 낼 거예요. 이게 무슨 19금이냐? 근데 제가 왜 19금이라고 적었냐면 이거는 너무너무 교묘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 경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부탁해서 19금이라고 쓴 겁니다. 그 책들 리뷰를 보시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죠. 예, 한 번 더 넘겨주시죠. 다시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한 번 더요. 책을 어떻게 읽느냐? 압도적인 인풋을 해라. 저 책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아웃풋을 해라.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다르죠. 경건의 모양이에요, 저게. 경건의 모양은 저런 겁니다. 근데 누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해봐야지. 근데 뿌리가 다르면 저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을 수 있는 게 모양만 자꾸 벤치마킹을 하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집에서 제가 독서 사역자로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는 얘기 별로 안 해요. 아빠가 늘 하는 게 아빠는 휴가 내서 책을 읽고 있어. 아빠는 휴가 내서 기도문을 쓰고 있어. 아빠는 휴가 내서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서점에 가고 있어.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위드죠, 위드. 그러니까 애들이요. 저보다 책을 빨리 읽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들은 지금 국어 능력 시험 보러 갔는데 지금 3급을 보러 갔어요. 한 학년을 좀 높여서 아이들이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까 묵독 이야기 했는데 묵독은요. 책을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30페이지까지 읽었는데 2시간 지났는데 계속 32페이지하고 31페이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있죠. 옛날에 그 성문 종합영어 보면 분명히 1장은 계속 했는데 1장은 계속 뭔가 무슨 수많은 메모가 있는데 뒤에는 그냥 깨끗하고 이런 거 있죠. 자, 여러분들 책을 읽을 때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자가 이렇게 넘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있는 연상 결합된 단어하고 결합되는 겁니다. 결합돼서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 단어를 내가 처음 봤어. 이 단어가 너무 낯설어. 그러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요, 드러난 뇌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드러난 뇌란 얘기죠. 그래서 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눈을 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뇌가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가요. 문장 단위로 쫙 넘어가는 거죠. 이게 속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들을 많이 경험한 거죠. 빨리 읽고 늦게 읽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정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이게 정독인데 뭐. 그렇죠? 이미 그 단어, 그 문장을 너무너무 익숙해. 그래서 의미와 파악을 하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 굉장히 많이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에 있는 그 질문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 운동회에서 누가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 잘 안 들려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질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질문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요. 1시간도 안 읽어서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목적을 지금 찾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질문이. 왜 애들이 너 하고 싶은 게 뭐니? 제가 그 전문 코치이기도 하거든요.
독서 코칭, 저 한국 코치협회 전문 코치이기도 한데, 코칭을 해보면 애들이 그 절대 다수가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이 전공을 바꿔야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들이 대학을 위해서 그냥 막 질주한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속도만 높인 거죠. 그런데 딱 방향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대학에 딱 3, 4학년 갔을 때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 2학년 때부터 그래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이 정해진 목표가 있잖아요. 대학. 근데 대학에 딱 와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만나보면 자기 비전 별로 없어요. 자, 그게 왜 없을까? 독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책을 많이 읽은 애들도 이게 없이 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세상을 장악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시바라고 해서 그 하브루타라고 하죠. 이렇게 앉아있으면 딱 호칭 대형으로 이렇게 옆에 이렇게 딱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라바이라고 해서 랍비가 앉아있고 얘네들이 계속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토론 독서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그 지성이 어릴 때부터 이미 성인식을 겪으면서 아예 그냥 주커버거는 뭐 12살 때 그 스타워즈를 그 주제로 그 성인식을 했대요. 20살 돼가지고 페이스북을 아예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냐. 지금 우리 공교육 체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애들이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서점 가고 저희 집 오늘 사진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집은 이제 그 프레임이 없는 서가로 벽면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독서를 하고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이럽니다. 반드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저녁에. 평일날도 계속 했었는데 애들 이제 중학교 가면서 조금 학원 일정이 안 맞아서 반드시요 이 질문이 예배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셔야 아이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안 갑니다. 베스트셀러 중에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까 지웠는데, 이 세상과 그 타인과 하나님, 이 간격에 있는 이런 책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애들이 속아요.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저께인가 읽었거든요. 그저께 리뷰를 했는데, 아들하고 같이 제가 직접 책을 사줬어요. 이분이 마이클 샌델이 그 철학계에서의 그 록스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하버드 대학의 그 교수인데, 그분이 각각의 이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철학적인 관점들을 다 늘어놨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걸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 오히려 걔네들은 뭐냐면 하버드 대학의 입학 시험이 아버지와 금요일날 먹었던 저녁 식사 때의 질문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게 얘들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가 너무너무 깊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답이 됐잖아요. 그리고 어른 1세, 저는 제가 복음의 1세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았던 빛을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등화관제 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40대, 50대는 아실 텐데 불을 다 꺼요. 우리는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불을 다 끄라고 해. 그럼 다 꺼.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폭격기가 이제 그 지역을 지날 때 작은 불빛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폭격을 하거든요. 그 불빛을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그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완전히 깜깜해지니까. 완전히 깜깜했던 인생을 경험했던 사람이 겪었던 연단, 복음을 알면서 받았던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밝은 대낮에 누가 불꽃놀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빛인데요. 저거 뭐야? 왜 저러지? 이럴 수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지금 복음이 그런 식으로 선포되고 있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 아이들을 복음적으로 율법적으로 막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의한 복음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내가 가끔 제 얘기를 하면요, 우리 딸이나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는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착각한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았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건데 얘들은 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복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우리 강연자들, 그 간증자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나에게는 임팩트한 사건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해답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라고 한다면 저는 감히 독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복음으로 회복이 됐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옛날에 본격적으로 싸움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제가 지금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교회 가서요 말을 거의 안 해요. 말하면 막 칼과 창과 단창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안 하거든요. 회의할 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초등학교 때 HR 시간이 있어요. 홈룸 시간이라 그래갖고 이제 학급 토의 이런 시간인데 제가 그때 이제 갈고 닦은 숨겨진 체질이 드러나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막 토론을 현안에 대해서. 근데 막 친구들이 막 어떤 애 막 울고 있고 뭐 울먹불먹 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걔들 의견을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완전히 신랄하게 비판해가지고 제 의견이 다 선정이 됐는데 애들은 다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상처예요. 안 바뀌더라고 이게. 복음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상처 없이도 그냥 연단 없이도 복음만으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아이들을 키우려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독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독서에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지 자꾸 위인전들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넘겨주십시오. 오늘 내용, 예. 저게 지금 보면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좀 그 권장도서 리스트인데 저는 리스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우리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저런 책들을 해서 중직자분들 지금 오늘 다 가셨는데 저분들도 중직자들이 필요한 책들 한 40권 정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이 책 정도는 읽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저 책만 읽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에 가면요. 저희 딸은 지금 늘 저한테 오면은 도덕 시간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진화론을 막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동성애를 너무 이야기하고 대학에 어떤 들어간 랩런트는 저희 지교에만 항상 막 울듯이 얘기해요. 저희 교수님이 너무 진화 생물학 쪽을 얘기해가지고 너무 듣기가 힘들대요. 심지어 우리 D대학에 다니는 어떤 랩런트는 포럼을 했어요. 전도학교에서. 그 대학은 108배인가요? 있잖아요. 절에서 절하는 거. 이게 필수 과목이래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 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잘못하면 자기 페일이라 이거 이제 그 과정 인수가 안 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 나 절할 수 없다.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너는 저기 끝에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끝에 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절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된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내가 아는 것, 이해된 것, 확인된 것들이 현장에서 또 지식적으로도 우리 대학은 이미 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곳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세대가 바뀌었죠. 서울 지하철 가면 다 저러고 있어요. 전부 여자분인데 다 오늘 핸드폰 이야기를 좀 제가 해보면 여러분들 복음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랩런트들 입장에서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애들이 핸드폰 쓰는 거 좀 냅둬야지.
뭐라고 인지 아십니까? 이따 뭐 내용을 보여드리겠지만 저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SNS입니다. 카톡 뭐 이런 거죠. 남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뭘까요? 게임입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집중이란 말씀을 저희 많이 하잖아요.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좀 다른 게 집착입니다. 집착에서 발전하면 이제 중독이 되죠. 많은 아이들이 휴대폰 중독이 되어 있고요. 뇌 촬영을 해보면 도박 중독자하고 비슷한 유형의 뇌가 파랗게 나옵니다.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왜 지금 심각하냐면요. 문제풀이를 드립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의 쉬는 시간은 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20대인데요. 대화해보면 많거든요. 휴대폰 중독으로 상담한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단식, 디지털 단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적이냐? 아니요, 이거 과학적입니다. 자기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된다. 시험 기간만이라도 한 3주, 4주 정도만 폰 압을 해보세요. 폰 압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애들이 SNS에서 잠깐 사라져도 괜찮대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던 아날로그 세상, 책 이런 것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가 달라지고요. 애들이 말투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비슷한 게 또 있는 게 반대가 뭐냐면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집중 분열이죠. 정신 돌아온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하철 타보셨나요? 한 칸마다 뭔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면 이제 정신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독서는요, 제가 1년에 330권을 읽지만 그렇게 티를 안 내거든요. 제가 독서 축제 뭐 해가지고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등을 한 아이가 1년에 450권을 대출했어요. 오, 대단하잖아요. 근데 만났는데 눈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뭐 하나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집착, 중독 이렇게 갑니다. 어른들이 왜 그 세상에 이런 일이나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보면 그런 분들 나오잖아요. 다 여기 있어요. 그분들 병원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 그 프로그램 나와 있어서 제가 되게 황당한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서도요, 교회에 나오는 아이인데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대화를 해보면 이 아이의 상태가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이 안 잡힌다고? 그냥 교회에서 이 복음 메시지 들어도 되는데 안 들리는데 내가 펄해가지고 이런 겁니다. 이걸 책을 읽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집중이고 굉장히 중요한 묵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단 글쓰기까지 넘겨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1년 평균 대출량이 7.4권이에요. 1년에. 안 읽는다고 보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너무너무 무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독서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의 교육이 어떻게 보면 말 있잖아요. 그걸 딱 가려놓고 앞쪽으로만 달려가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그 상황이죠. 넘겨주십시오. 근데 지금 컨실리언스라는 게 뭐냐면 통섭임. 대학은 지금 다 뭐냐, 융합, 복합, 통섭 이거예요. 저분들이 뭐냐면 최재천 박사님,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데 진화생물학자입니다. 진화론자예요. 근데 저분이 한 번 더 세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식탁에 보니까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학생들이 다 복수 전공을 합니다. 그냥 단일 전공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안 뽑아줘요. 편협하다 그래서. 근데 저렇게 하면 편협이 해소될지는 모르겠는데, 복음 가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복음의 안에서의 어떤 포용력과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인내, 화평. 사실 그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저걸 지금 대학에 와서 하려고 하니까
중고등학교 놓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대화할 때 보면은 성향도 좀 파악하고 MBTI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한 강좌이기도 한데요. 저건 뭐냐면은 여러분 달란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재능이 여러분 K-팝 스타 아시죠? 우리나라 K-팝 스타 때문에 달란트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 최고로 되고 싶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K-팝 스타에서 1위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양현석이래요. 박진영. 창세기 11장에 경쟁 우위에서 비교 경쟁을 해가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창세기 11장이 나중이지만 창세기 6장은 네피림, 현재의 네피림들이에요. 이따가 네피림이 지금 현대의 네피림은 누군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고 40년 그 전에 40년은 애굽에 있었죠. 애굽에서 대학도 나왔다고 하죠. 40년 동안 모세는 뭐냐면 무응답이에요. 응답이 없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시간, 아까 그릇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은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어떤 급격한 응답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리가 영접했는데 아무 응답 없는 거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모세의 40년, 갑자기 애굽에서 갑자기 나와가지고 40년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많은 부분들이 있었겠죠. 저는 그게 독수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저것을 달란트 모델로 꼭 쓰고 있어요. 한번 더 넘겨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면 모세가 도망자 시절에 광야에서 겪었던 시절입니다. 한 번 더요. 다시 얘기하면 독서가 학문적으로 재해석된, 모세한테 그 복음이 재해석됐겠죠. 애굽에서의 생활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이 그거라면 광야에서 그런 생각들을 했겠죠. 넘겨주시고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응답 속의 이유를 발견하는 게 독서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학교에서 이걸 안 시키다 보니까 물론 지금 요즘 학생부 종합평가 때문에 독서를 많이 해요. 근데 아무 질문 없는 스펙 쌓기 독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나 관점도요, 어느 참고서에 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좋아해라고 해갖고 그 관점까지 카피를 했어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애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계속 붕어빵 찍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만이라도요, 세계복음만 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계의 우위에서 얘네들보다 높이 있는 애들? 하버드에서 1등하는 애들, 이게 그건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넘겨주시죠. 다시 얘기하면 이 시간만큼의 가치를 독서로 대체할 수 있다면 굳이 연단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연단은 필요하겠지. 그런 과정에서도 저는 연단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연단의 시간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상시에 이 아이들이 영어 성격에는 이걸요, train 또는 exercise라고 나와 있어요. NIV, KJV에는 practice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는 훈련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애들이 의지로 이렇게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이런 거보다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질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알아야 질문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흑암일 수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봤고 제 가문에서 봤지만 굳이 애들은 아무리 가문에 찾아봐도 아빠한테 흑암을 찾기는 좀 어렵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아빠한테 흑암을 발견한 애들은 또 사명자가 될 수도 있겠죠. 감사하지만 복음의 연습, 믿음의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얘기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저거는 이제 달란트 모델인데 여기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달란트를 아까 K-팝 스타 얘기했는데 쟤들보다 막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게 나의 달란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하니까 올라갔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 애들이 뭐냐면 나는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쟤네는 여자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애들 최고로 인기 있는 애들의 특징이 예쁜 거예요. 황당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쁜 거래.
이 시대가 진짜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옛날엔 공부 잘하고 막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뭐 잘 나가고 이런 건데 요즘 애들은 예쁜 애들이래요.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강원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서울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아리의 창은 마음의 창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키가 178 정도 되고 뭐 한양대학교 뭐 그 직원이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도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 있어요. 숨겨진 거. 저 사람은 도대체 아는 베일에 쌓여 있어. 그러면 정보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채모 씨 뭐 이렇게. 숨겨진 영역이죠. 자,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거 있어요. 회사에서 다 저 사람 재수없다 그러는데 본인만 몰라.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맹목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 미지의 영역입니다. 저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나도 모르고 나는 모르는데 남은 아는 거 저건 갱신하면 되죠. 넌 말투가 그래. 누가 얘기해주면 고치면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건 어떡하죠?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게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기독교 학자가 쓴 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아리의 창은요. 여러분들 달란트가 지금 중학교인데 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많아요. K-팝 스타를 많이 봐갖고. 아닙니다. 떡잎부터 안다 그래갖고 뭔가 이제 나는 가능성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벌써부터 애들이 하고 있어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저 부분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고 전 세계 모든 명문 가문들이 쓰고 있는 것이 독서입니다. 아이들한테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요, 지금 곤충학자가 되겠다는 그런 미명 아래 자꾸 곤충을 사달라고 곤충과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자꾸 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카소스 장수풍뎅이가 뭔지 아십니까? 제 아들 때문에 알았거든요. 장수풍뎅이계의 그 록스타는 이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에요. 가격이 얼마냐? 30만 원입니다. 요만한 게. 가장 큰 장수풍뎅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희 아들 때문에 안 거예요. 도감 자체를 다 외웠어요, 얘가. 잠깐의 어떤 취미일 수 있겠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랩넌트 사역자다 보니까, 랩넌트 부모이다 보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휴가를 어떻게 하냐? 개울가, 뭐 이런 데 가요. 항상 보면 막 이렇게 신발이 막 진흙창에 젖어 있고, 아들과 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저희 딸도 이제 그런 거 찾으려고 계속 같이 책을 읽고, 그래서 이제 성인식도 하고요. 목사님 모셔놓고 간단하게 성인식 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부분을 했어요. 지금 아들한테도 그런 걸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죠. 넘겨주시죠. 넘겨주세요. 네. 몇 가지 책을 좀 권해드리면,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면서, 나는 책하고 상관없어.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란 얘기예요. 앞으로는. 저분이 쓴 책인데, 넘겨주세요. 고용사회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 어느 회사 다녀, 우리 아버지 뭐 변호사, 뭐 이런 거 있죠? 삼성 다녀, LG 다녀 이런 것들.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면요. 불과 50년 조금 지난 얘기예요. 그 전에 고용사회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직장 이런 거 없었어요. 평생 직장 이거 일본에서 나왔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50년 정도 있었던 이 말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취업하려고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한 번 더요. 프리에이전트하고 디자이너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사람 잘 나갔던 사람 스티브 잡스. 그 사람 대학 중퇴를 하고 뭘 했을까요? 애플의 서체를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체. 알파벳 서체가 예뻐가지고 서체 타이포그래피를 연구했던 거예요. 막 도강하고
물론 뭐 신비주의 해가지고 인도 가고 막 이랬지만 그것이 지금의 애플을 있게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체하고 어떻게 지금 아이폰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상상과 세상 생각들이 사실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디자이너입니다. 프리 에이전트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으키고 지금도 시가총액에서 애플을 이기는 회사가 없잖아요. 어저께 이제 아이폰 7 나왔다고 좀 난리인데 한 시대를 바꿨어요. 우리나라 시대. 우리나라 왜 전자책이 지금 정착이 안 됐냐면요. 미국은 전자책이 지금 정착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아이폰 때문에 정착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 5G가요.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지하철에서 막 동영상 보고 이렇게 HD 동영상 본다 그러면 미국애들이 안 믿어요. 예, 거짓말 하지 마. 이러거든요. 우리는 근데 안 되면 짜증나잖아요. 당연한 건데.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너무너무 빠른 통신 시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아이폰이 한번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화려한 색감에 빠진 사람들이 아마존의 그 킨들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킨들 갖고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전 세계 전자책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킨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킨들 없잖아요. 왜? 봐줄 수가 없거든. 아이패드를 봐야지. 한 시대를 바꿨어요, 저분이. 우리나라의 그 출판 시장도 바꿔놓은 겁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기 이제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죠. 관찰하라고. 넘겨주세요. 저분의 책을 송기령 씨가 쓴 건데 유튜브에 나오니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요 다 상상한다는 얘기예요. 사업 구상도 상상해. 퇴직해가지고 왜 치킨집 망하냐면 될 거야 이렇게. 야, 저 치킨 얼마나 좋아하는데 보니까 애들 다 치킨 먹어. 그럼 난 치킨 가게를 해야지. 상상한 거예요 본인이. 쫄딱 망하고 퇴직금 날리고 이러죠. 근데 빅데이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저게 뭐냐면 예를 들면 노인사회, 노령사회가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노인들은 뭔가 밀짚 모자를 쓰고 해외여행을 다닐 것 같아. 버스에서 잔뜩 이렇게 단체 여행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중국 투자를 막 했던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왜 그럴까요? 60대들의 관심이 제일 뭐냐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60대 할머니가 양로원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 할머니한테 그날 90통의 문자가 왔대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할아버지들한테 왔어요. 다 뭐냐면 만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바람이 뭐 이렇게 불고. 다시 얘기하면 60대의 관심사가 이제 연애란 얘기입니다. 관찰하지 않고 상상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 업체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이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은요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해요. 관찰을 안 하고 알아보질 않아요. 사실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랩런트들이 되게 뜬구름 잡는 기도 제목 많이 잡는 거예요. 자기 미래인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똑똑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알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불신자가 쓴 책이지만 우린 저걸 몰라야 될까요?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시죠. 네, 다시 얘기하면 니즈를 안다는 얘기고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멈췄나요? 네, 멀리 가셨나요? 네. 어쨌든 저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이 잠깐 어디 자리를 비우신 것 같은데 지금 책을 좀 몇 가지 책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면 흐름을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업과 필연성과 당연성, 절대성이 발견이 돼요. 저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록하고요. 자기가 정말 자꾸 자기를 외면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부족한데 자꾸 외면해. 애들 따라가고. 걔들은 뭔가 뿌리가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차이인데 아까 기도수첩 이야기했잖아요. 기도수첩 조금만 이렇게 적어놓은 거 전 메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미국 유학을 간다 할지라도 그냥 유학원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현 시대 책 읽어보고 어떤 것을 가야 되겠다.
최근에 어떤 아이는 범죄 심리학 쪽으로 가겠다고 좀 진로를 결정했어요. 잘 봤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근데 자기가 거기에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유일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에게는 유일한 사명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지 않고 저렇게 관찰도 안 하고 그냥 정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십시오. 네. 지금 저거는 이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이제 붙어서 알파고가 이겼죠. 그때 나왔던 얘기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싱귤레리티라는 건데, 싱귤레리티는 특이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싱귤레리언이라는 것, 용어가 생길 정도로 저건 뭐냐면,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시점, 특이점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1953년에 이미 이야기한 내용인데, 폰 노이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원형을 만든, 에드박이라는 것을 만든 그 수학자입니다. 저 사람이 그때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세돌 사건으로 인해서, 알파고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왔던 그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을 닮은 기계가 출현한 거예요. 저게 이제 그 싱귤레리티들이 얘기하고 있는 특이점의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근데 저 싱귤레리티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떠나서 일단 저 시대는 어떤 시대냐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넘겨주시죠. 자, 저 사람은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인데 싱귤레리티를 아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65세에 구글에 입사를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65세 될 때까지 남의 밑에 없었던 사람인데 65세 환갑이 넘어가지고 구글에 입사했어요. 이유는 뭐냐? 싱귤레리티 때문이에요. 지금 매일 하루에 200개 알약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영원히 살 거니까. 저거 황당한 얘기 같죠? 저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다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의견은 2029년에 컴퓨터의 능력이 인간을 초월하고 2045년에 전 인류 총합의 지능의 총합을 초월한다. 2045년에 인간은 죽지 않는다. 한 간 넘겨주시죠. 한 번 더요.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 둘이에요. 미국에서. 같이 약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죠.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마블 그 영화를 보셨을 텐데 캡틴 아메리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악당이 몇십 년 지나가지고 80년 지나가지고 컴퓨터에 남아있어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신이 부활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겠죠. 저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근본. 인간의 근본이 정신이냐, 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저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저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넘겨주시죠. 다시 얘기하면 지금 5 시대가 되면, 5G 시대가 되면요, 700메가 동영상을 1초 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면 이제 우리들의 비즈니스와 학업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겠죠? 저 시대가 언제 오냐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넘겨주시죠. 저기 90년대 초반에, 사물, 그 컴퓨터에 연결된 사물이 약 100만 대였어요. 90년대 말에요. 10억 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죠? 2010년에 120억 대예요. 한 번 더 누르시죠. 그게 전 세계에 연결되는 기계의 1%예요. 근데 2020년 어떻게 될까요? 5년 남았어요. 그죠? 5년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고 저 시대가 온다고 하면 뉴스에서나 접하고 핸드폰에서 여러분 핸드폰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들
그 배달 음식 하는 그 앱 있죠? 그게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 다 알려주나요? 선별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선별되지 않는 정보를 그냥 받는다면 우리는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넷은요, 그냥 그 나름대로가 주장이에요. 그걸 그대로 계속 가다 보면 그 네이버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주체성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책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필터가 되는 겁니다. 필터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저 20억, 몇 천억 대의 그 사물 인터넷 시대에 자기 의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렇죠? 넘겨주세요. 다시 얘기하면 저 정보가 깔때기 어마어마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저걸 한 번 더 누르시죠. 한 번 더 누르시죠. 오직 저걸 걸을 수 있는 필터는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도 안 된다니까. 부모님 말을 듣습니까? 엄마는 이거 잘 몰라서 그래. 이러잖아요. 필터는 나예요. 그러니까 큐레이션은 뭐냐면 선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지금까지 인류가 이뤄낸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0.0001%도 알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큐레이션 안 됐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졌다면 더한 거죠. 다시 얘기해서 디자인이 필요한 겁니다. 넘겨주시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은요, 부모님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이제 리디북스라고 해서 온라인 전자책 분야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한 500억 정도 돼요. 전자책만으로만 그렇습니다. 종이책은 없어요. 저기 나와 있는 화면 자세히 보시면요, 잘 안 보이는데 저 끝에 보면 남자 여자 표시가 있는 BL이라고 있습니다. BL이 뭔지 아는 사람? 네. 뭐죠? 보일러브예요. 뭐냐면 남자 동성애. 놀라지 마시죠. 저 업체에 매출 9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500억의 90%.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게이가 그렇게 많단 말이냐? 이 생각이 드시죠? 근데 BL은 누가 볼까요? 아시는 분? 제가 오늘 선물을 안 드렸네요. 원래는 선물 주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BL의 절대적인 독자는요, 전부 여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 팬픽이라는 게 있었어요. 팬픽이 뭐냐면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팬들이 픽션을 쓰는 거예요, 한번 소설을. 아이돌 2명을 등장시켜가지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데 얘가 여자하고 사귀는 걸 도저히 못 보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대리만족으로 남자 멤버를 같이 넣은 거죠. 그게 팬픽입니다.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발전을 거듭해서 BL이 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돼갖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핸드폰 여러분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도 다 저거예요. 19금이 그 중에서도, 19금 중에서도 BL이에요. 우리 애가 책을 읽고 있네? 잘 보셔야 됩니다. 전부 여자라니까요. 그럼 쓰는 사람 누굴까요? 저자도 전부 여자예요. 정말 이상한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다시 요거 이제 카카오 페이지고요. 넘겨주시고요. 요거는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는 그 영화인데 원래 책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1위하고 2위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게 펭귄북스하고 랜덤하우스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쓴 책 때문에, 그레이의 50가지 비밀이라는 책 때문에 저게 전자책 매출이 종이책을 넘었거든요. 저것 때문에 두 회사가 합병됐어요. 한 회사를 산 거예요. 근데 출판사끼리 합병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저 회사는요, 굳이 따지자면 삼성하고 LG하고 합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매출이 일었어요. 해리포터 상대가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저게요, 19금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컨텐츠의 힘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아이들이 읽고요. DEO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도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이기세큐티브 오피서라는 뜻입니다. 그 책들을 좀 우리 청년들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죠. 그리고 엄지세대 2개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엄지로 너무 많은 그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하잖아요. 이미 엄지 세대인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빨리 못 하잖아요. 애들은 너무너무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80대 프랑스의 노철학자가 이 세대를 보면서 한 이야기예요. 이것들 너무 정신없고 철없고 이럴 것 같잖아요. 저 노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얘들처럼 되고 싶어 이런 거예요. 얘들은 한 개의 뇌가 아니라 두 개의 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분 저렇게 쓴 말입니다. 지식 시대가 종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들이 이제 사라지고 직업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해서 오늘 할 시간이 없겠지만 저렇게 두 개의 뇌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은요, 꼭 한번 마스다 무네아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일본에서 다 죽어가는 서점을 경영하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대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저 츠타야 서점은요, 일본 아주 깊은 곳에 있어요. 우리나라 교보문고 막 광화문 이런 데 있잖아요. 저기는 아주 오지에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찾아갑니다. 다시 얘기하면 산업의 그 현황이 바뀌고 있어요. 서점인데 화장품을 팔고요. 모든 온갖 매출이 다 있고, 무인양품이라고 해서 지금 가보면, 무인양품은 심지어 집을 팔잖아요. 20평대 아파트, 이제 무인양품에서 팔고 있거든요.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서드에이지라고 해서 아주 요즘 제4차 산업혁명하고 맞물리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넘겨주시죠. 저거는 이제 대학 전도학교 때 저희 특강을 한 내용인데, 성도들의 독서, 우리 특히 이제 대학 랩런트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특강했던 내용인데, 간단히 보자면, 여러분들 이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저는 INTJ예요. 성격 16가지 유형 중에서 전 세계 2%, 많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오늘도 버스 타고 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영화 혼자 봅니다. 왕따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좋아요. 근데 제 성격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천성적으로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걸 잘 못하는 아이들이죠.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책 읽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무리의 흐름의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작가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적으로 성장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 90명의 석세스 스토리는 유 목사님이 얘기했던 한 페이지 위인전 들어가 있는 책 있죠? 그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주영과 잭 웰치의 팔씨름. 저 책은 이제 정주영 씨에 대한 책인데, 잭 웰치를 만나가지고 현대전자 투자를 받아낸 내용이에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분명히 그 기독교인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복음적인 게 많아요. 보면은 그 도전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런 책들은 그 랩런트를 많이 권해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재계일치하고 팔씨름에서 이깁니다. 정주영이. 그래서 재계일치한테 투자를 받아내요. 물론 현대전자는 뭐 잘 안 됐지만 넘겨주세요. 그리고 저런 책들은 이제 위인전 리스트입니다. 저 책은 이제 예를 들면 이채윤 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인데다가 기독교와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썼고, 천재들의 학창 시절이라는 게 있죠.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말씀의 힘이라든지 데일 카네기 오브닝 이런 것들이 리스트별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넘겨주시죠. 이제 뭐 보면은 저 세 가지 책은 독서법에 대한 내용인데, 맨 왼쪽에 있는 독서력이라는 책이 있죠. 저 책은 제가 독서를 시작하거나 독서로 사역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에게는 꼭 권해주는 책입니다. 저것도 불신자가 쓴 건데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저 방법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연습, 연단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48분 기적의 독서라든지 하루관리 이런 책들은 2번 넘겨주세요. 지금 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책을 만약에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50권 임계점을 돌파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디지털 단식을 이야기했잖아요.
디지털 단식은 뭐냐면 디지털 단식을 하지 않으면 책이 안 읽힙니다. 뇌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읽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식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끊어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독서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했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저희 아들은 지금 핸드폰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는 지금도 그 자연과 들과 뭐 이런 거예요. 즐겁게 살고 있어요. 근데 독서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나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뭐 반에서 공부를 최고로 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 증거나 표적을 따르기 시작하면 독서 사역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요. 이 연습이라는 부분, 랩런트들 분명히 믿음의 연습 속에서 잘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착각 속에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 쓰기입니다. 오늘 글쓰기 이야기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책을 읽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계속 들어가면요. 말하고 싶잖아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계속 들어가는데 그냥 계속 하기만 하면 ET처럼 된다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흘러나와야 되죠. 책 쓰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요. 제가 그 기도문을 지금 3년 넘게 쓰고 있는데 글쓰기, 지금은 이제 그 기도문 쓰는 것 자체가 지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길어요. 10분 정도면 그걸 다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굳이 따지자면 문서 작성 능력 저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논문 정도도 지금 80페이지 논문을 어제 다 썼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알려주고 싶은데 아이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글쓰기 하면 막 며칠 전부터 고민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도문 쓴다고 막 대표 기도거라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막 끙끙 아시는 분 괜찮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글을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독서라는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책 쓰기, 글쓰기로 가게 돼 있어요. 넘겨주시죠. 글쓰기는요, 강력한 묵상입니다. 랩런트들이 글쓰기를 시작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봐요. 공부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는 에버노트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제가 쓰는 그 기도문을 문서 선교팀에서도 이렇게 카드로 만들어 주세요. 혹시 문헌정보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문헌정보팀 WE를 치시면 문헌정보팀에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톡으로 메일 받아보시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카톡에도 또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톡에는 그 독서 포럼에 대한 독서 팁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450명 지금 그 네이버 카페는 2,2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막 이렇게 퍼다 나르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제 메일입니다. 저기 이제 네이버 메일인데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 메일로 저한테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랩런트가 저한테 장문에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질문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창피한 건 뭐냐면 질문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질문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들통날 텐데 이러면서 안 해요. 지금 저희 교회나 뭐 예원교회 인턴십은요, 강의 준비를 안 해갑니다.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가지고 해요. 그래도 시간이 막 부족한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강원은 처음 와봤지만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복음을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제 한양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한 10몇 년 전인데 저희 같은 직원 하나가 아침에 저를 딱 쳐다보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점심때쯤에 이제 소방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119에서. 지금 그 여자분이 투신했다고. 지금 그래서 갔더니 그 물이 있으면은 이제 성동교라고 있는데 막 바위가 다 보이는 물이 얕은 곳이에요. 그 다리에서 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왜 그랬지? 혹시 누가 밀었나? 그래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병원에 찾아가고 현장도 답사하고 목격자 찾고 막 이랬어요. 믿기지를 않아서 7년간 같이 일했던 직원인데 그 직원이 왜 그랬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응급실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딸이 저렇게 됐으면 중환자실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냐 놀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면서 왜 그러냐. 다음 주에 500만 원짜리 구술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한번 했고. 이유는 직접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눈이 시력이 떨어진 거였어요. 완벽주의 여자였는데 너무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견디질 못하고 찾아온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겁니다. 결국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세상을 떴는데 그걸 봤던 저희 같이 있던 전사님이 응급실에 사건이 나고 병원에 뛰어 들어가서 응급실 중환자실 면담이 있었는데 10분 동안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나왔는데 코에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랩런트들한테 왜 필요하냐? 복음이 너무 필요한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저도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왜 나를 쳐다보고 가냐고. 그냥 솔직한 얘기를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 눈빛이 지금도 기억나요.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이것이 나한테 진짜로 확인됐다면 그 사람한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나 현장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어둠을 못 봤잖아요. 어둠을 봤을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어둠을 경험을 하시고 여러분들 현장에 전도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명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시간을 조금 오버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원래는 너무 흥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차분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메일 주소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카톡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